예, 계속 문제풀이 진행할까요? 페이지는 91페이지고 9번 문제네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특수관계인 아니에요. 그리고 출자에 의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도 않는 주갑과 을은 공동으로 사업 개발비를 1억을 부담했고 이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갑과 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네요. 풀어볼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이번에 공동으로 1억을 지출했어요. 요거를 각각 실제 부담을 얼마 했는지, 세무상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구해봅시다. 실제 부담은 보니까 5,100만원하고 바꿔서 합시다. 바꿔서 해야 더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실제를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실제는 5,100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900을 했겠죠. 4,900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공동경비는 부담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출자 공동사업자도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뭐를 가야 합니까?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약정부담 비율로 가야죠. 그러면 갑의 약정부담 비율이 40%고 우리 60%였으니까 여기에 텍스상은 여기에 40% 가져갔어야 하니까요. 4천만원 가져갔어야 하고 여기는 60% 가져갔어야 하니까 6천만원 가져갔어야죠. 너이씨 4천만 부담해야 하는데 왜 5,100 부담했어? 너 너무 많이 비용 부담했구나.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얘는 송금불산입에 1,100만원에 상대방이 지금 누구예요? 상대방이 을이라는 법인 사업자죠? 주을이죠. 주을. 여기 주 써있잖아요. 주갑, 주을이라는 법인 사업자니까 상대방을 잡았지만 추가로 소득처분할 필요 없을 때 기사로 끊어주죠. 얘는 어떨까요? 얘는 송금을 6,000까지 인정받았었는데 4,900밖에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송금산입으로 추가 1,100만원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이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돈도 안 냈는데 어떻게 추가 송금산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손불 기타 사유출에 세무조정 없음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대국법인 주 A의 12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 문제네요.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소득처분은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면 A는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수령했는데 여기에 차액금 가다법인에 해당하여 적정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니까 추계는 아니고요. 200만원에 갑자기 난감하네? 200만원에 몇 퍼센트 곱해야죠? 근데 몇 퍼센트도 안 나왔지만 얘가 지금 11번 전제 자체가 무슨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죠. 근데 세무조정으로 간주입금을 뭐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5만원 잡았는데 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얘는 옳지 않습니다. 2번은 11기 사업연도에 납부하고 적정하게 송금에 산입했던 재산세 중에서 과언납금이 30만원이 제12기 사업연도에 수령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자비계로 회계 처리했죠. 어디 보자. 작년에 송금이었으니까 올해 입금이어야죠. 근데 자비익 처리했으니까 원래 2번은 세무조정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입금불산입이라고 또 엄하게 잘못했습니다. 맞죠? 3번 12기 사업연도에 사용인에게 상여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 계상했는데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사전에 결정된 급여 기준에 의한 상여금은 400만 줘야 하는데 왜 500 줬냐 이거죠. 근데 얘 임원이에요? 사용인이에요? 사용인이네요. 사용인은 그런 한도 있어요? 없어요? 사용인은 그런 한도가 아예 없는데 괜히 또 찔렸는지 100만원 송금을 했죠. 안 되죠? 세무조정 안 하는 거예요. 4번 12기 사업연도 초에 이자 수령 시 관련 법인세가 원천 징수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50만원을 12기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 지금 12기죠? 그리고 이거 3년 만기 정기예금이니까 아직 미수 잡으면 안 되죠.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현금주의로 가기 때문에 얘는 입금불산을 해야겠네요. 50만원? 근데 오른쪽 세로 보니까 입금불산을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네요. 5번 12기 사업연도에 시가 500만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로부터 현금 1,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다행히도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고가로 사왔죠. 고가로 사왔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30% 플러스만에 살 수 있으니까요.
1000만원짜리를, 아니죠, 500만원짜리를 130%까지 사올 수 있으니까 650까지는 용이 되는데 1000만원에 사왔으니까 이제 350만원이 용인이 안 되죠. 요거는 소위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의제기금이라고 해서 일단 자산부터 감소시키셔야죠. 송금 산입에 토지를 350만원만큼 마이너스로 자산을 감액시키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 만약에 이게 송금불산입으로 비지정 기부금이 된다면 350만원을 또 기타 사유유출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의 10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처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옳은 거. 가해보면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 안 했겠죠. 설정해버리면 대손이 아니니까요. 있지 아니함, 100만원을 전액 대손금과 상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다 좋은데요. 이때 얼마를 남겨놔야 돼요? 비망이라고 해서 1000원을 남겨놔야 하는데 1000원을 안 남겨놨네요. 그거 빼면 다 좋죠. 손불, 가할까요? 가. 이거 했었는데 안 했어요? 나에 보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8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송금에 산입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손익계산서는 안 잡았는데 세무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 그 다음에 고정자산의 천재지변은 감액 사유가 발생한 해에 기업회계가 잡아야만 세법상 송금 인정되는데요. 이거 기업회계가 잡지도 않고 평가손실 잡았으니 얘는 송금불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해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인 주 B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전세금에 대해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 50만원을 세금과 공가로 비용 처리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차한 건물의 전세에 대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차피 이게 이 매입세액 자체가 이제 불공제 사유이긴 하지만 나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송금 인정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에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거래처 C의 매출채권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 이거 아직 배우려면 멀었지만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200만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이에 대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채권 재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송금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송금 인정이 돼야만 이 재조정을 오케이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세무상으로도 송금이 그대로 인정되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옳은 처리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다 고라 동그라미 3번이 옳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문제 풀이 마치고요. 우리 97페이지 빈출유형 공수함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들어가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우리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인데 이 사채가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명동에서 발행하는 지하사채이기 때문에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죠. 보면 사유가 음성적인 채권자를 양성하기 위한 페널티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은 손불의 상여고요. 주에 보시는 것처럼 원천징수를 좀 했다면 기타 사유출로 일부를 하고 있죠. 이번에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는 금융실명제에서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손불의 상여고요. 역시나 주에 똑같은 내용 기타 사유출이 있고요. 3번의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도 하는데 지급이자로 잡을 게 아니라 자산자본한 소리니까 유보하는 거죠. 4번에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인데 차입금 유형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손불 기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3번은 페널티 성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해야 하니까 얘만 좀 유보로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들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의 건설자금 이자인데요. 개요를 보니까 취득 원가주에 따라서 기업회계도 세법도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라, 즉 자산화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7기 1월 1일 날 공사기간 2년짜리 사옥 신축을 위해서 100의 특정 차입, 연 이자율은 6% 자본화 요건을 만족을 가정하고 12월 31일에 이자 비용을 6을 납부했다면 1월 1일 날 차입금 100 잡고 현금 100 생기고요. 이 법인세 마찬가지고 12월 31일까지 건설 중인 자산 100 잡고 현금 100 나가고 마찬가지고 12월 31일 날 잘 보시면 이자 납부 현금 6 나가고 이자 비용 잡고 여기까지도 법인세가 같은데 자본화를 한다는 소리는 이자 비용을 대변으로 없애버리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잡는다는 소리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 6 잡고 법인세도 만약에 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왔다면 이자 비용을 대변으로 없애버리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잡으니까 동그라미 2번까지는 아직은 세무조정이 없는데요. 동그라미 3번이 문제인 거죠. 기업회계가 자본화를 안 하고 계속 이자 비용으로 들고 있어도 세법에서는 이자 비용을 대변에 없애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잡아야 하니까 너 왜 기업회계야 아직까지 이자 비용만 잡고 있냐? 그거 송금 인정 안 된다. 즉 송금물산입에 건설 중인 자산 6에 유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 끝에 있는 세무조정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언제나 세무조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언제나 나오는 건 아니다. 기업회계도 이미 자본화를 했다면, 즉 여러분 혹시 적격자산 차입원가라고 배우셨어요? 우리 IFRS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벌써 이미 자본화했다면 그때는 세무조정은 없는 거니까 맹목적으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계산 대상 및 기간인데 의 보면 명목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개만 돼요.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꼭 직접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부대비용 성격인 지급보증료, 연체이자까지도 다 이 지급이자로 보고요. 대신에 원본 가산한 연체이자나 외화차입금의 환율 변동손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계산기간을 보면 건설을 개시하고 금융비용이 발생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고요. 주 1번에 보면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IFRS와 법인세법의 비교가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IFRS는 유형, 무형, 투자부동산, 장기 재고자산, 장기 재고자산이라는 게 재고 사는데 1년 걸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재고 사는데 1년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장기 재고자산이 건설사의 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토지라고 부르고 건설사가 건물 지으려고 산 땅은 용지라고 부르죠. 이게 가능한데 오른쪽 서로 조심하세요. IFRS에서는 오직 유형, 무형 자산만 가능하고 투자 부동산하고 장기 재고 자산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둘 사이에 범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차입금에 IFRS는 특정이든 일반이든 자본화 강조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특정만 자본화하고 있고요.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를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이것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3번의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 보시면 IFRS는 금융비용에서 일시적인 운용수익까지만 빼주고 있고 법인세법은 금융비용에서 운용자금 전용이자와 일시적인 운용수익을 빼고 있으니까 보다시피 두 개의 차이가 여기저기서 존재하니까요. 이 차이를 잘 비교하셔야 수업 목적으로 정확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 2번 보시면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대금 청산일과 사용일 중 빠른 날, 건축물은 양소세 취득일과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 준공된 날이고 그날까지만 건설자금이자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계산 방법 보시면요. 반가로 1번의 특정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익이자에서 운용자금 전용이자랑 일시투자 수입 빼는데요. 이거는 뭐 계산 문제 한 번만 풀어보면 훨씬 쉽죠. 이 말로 이렇게 공식으로 말하는 게 더 어렵고요. 오히려. 일반 차입금은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건설 등을 위한 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 평균액 빼고 자본화해서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의 건중이 들어갔는데 60억만 특정 차입한 거예요. 그럼 40억이 비잖아요. 이 40억은 이 1년 동안에 건설하는 동안에 다른 목적으로 차입을 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에 쓴다거나 아니면 외상태를 갚는다거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다른 목적으로 써온 게 있으면 그 일반 차입금이라 하는데 이거를요. 일반 차입금에서 나머지 얼마로 지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40억을 지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시. 건설적인 자산이 100억인데 내가 건물 지으려고 특정 차입금으로 60억을 끌고 왔으면 40억은 돈 어디서 나서 했냐 이거죠. 그 40억은 그 1년 동안에 우연히 다른 일반 목적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일반 목적의 차입금으로도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로직은 동그라미 1번에 큰 가로에 있잖아요. 건설을 위한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을 빼면 그 남은 40억 곱하기 자본화이자를 곱하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실제로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화 기간에 발생한 일반 차입금 이자를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자, 주 1번 일반 차입금은 일시투자 수입세도 빼지 않아요. 2번, 3번, 4번은 보다시피 사업연도 일수로 365일로 나누고 있는데 왜냐하면 적수를 구했기 때문에 365로 나눠서 그 평균 지출액, 차입금 평균액, 그 다음에 자본화 이자율도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이 2번, 3번, 4번 공식 때문에 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번, 3번, 4번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마지막 줄에 분자와 적수와 분모의 사업연도 일수를 그냥 싹 다 빼버린다.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같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쉽거든요. 그 옆 페이지에 있어요. 옆 페이지에 지금 앞 페이지에 있던 공식들을 어떻게 풀어서 쓰는지 옆 페이지 예로 제가 해놨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답에 보시면 미니멈 1번과 2번이 있는데 미니멈 1번에 두 번째 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세 번째 줄은 결론적으로 깔끔히 정리하면 내가 건물에 2억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특정 차입금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는 소리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일반 차입금으로 내가 계산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니까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365일 효과만 걷어내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되니까 뭐 이게 시험에 계산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4번의 세무조정 요약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잘 보세요. 반가로 1번의 과대계상입니다. 누가 과대계상했나요? 세법이 보기에 기업회계가 과대계상했는데 기업회계가 130 잡았는데 세법은 100만 인정돼야 하니까 오히려 건설적인 자산을 지금 너무 많이 잡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건설적인 자산을 140에서 100으로 잘라내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송금산입이 나오겠네요. 송금산입으로 너 너무나 오히려 건중을 많이 잡았어. 30에 마이너스 6으로 오히려 송금산입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 이번에는 과소계상이죠. 그러니까 너무 조금 잡은 거예요. 세법이 보기에 너무 조금 잡은 거예요. 보면 기업회계는 80 잡았는데 세법은 100을 잡았어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100까지 20을 더 자산 잡아야 돼. 송금불산입의 자산 유보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비상각자산인 토지 같으면 바로 너 왜 80만 잡았니? 100 잡아야지라고 해서 송금불산입 유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이게 상각자산이고 건물이라면 A 이게 단기말까지 건설 중이라면 토지와 성격이 똑같아지죠. 왜냐하면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랑 똑같이 송금불산입에 유보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이 B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단기말 건설 중이 아니라 건물의 완공이 돼버리면 올해만큼은 이게 뭘로 가야 합니까? 감가상각비 탑픽인 즉시상각의제로 가야 하는데 이 즉시상각의제로 보내는 건설자금이자의 B가 가장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이게 가장 그래도 여기서 제일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시죠. 3번 네모의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는 매우 로직이 쉬운데 제일 끝에 계산 구조를 보시면 이게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이거는요. 실제로 계산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보면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자산 적수 더하기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100% 한도입니다. 이게 제일 그래도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올 만하죠. 지급이자 곱하기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파란색 숫자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회사가 차입금을 1000억을 빌렸어요. 6%로 이자를 60억 내고 있어요. 원래는 송금이에요. 이자가 원래는. 근데 1000억 빌려가지고 삼성전자가 기흥에다가 시설 설비 투자하는데 요새 제주도가 핫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에 700억을 투기를 합니다. 투기. 그러면 60억 빌린 것 중에 약 70%를 엄한 짓에, 아니지, 60억 이자 내고 있는 것 중에 약 70%를 엄한 짓에 쓰고 있으니까 송금물산입의 지급이자의 6, 7에 42억을 하고 있는 기준이죠. 어차피 42억이든 60억이든 다 이자는 어디로 나갔으니까, 은행에 나갔으니까 기타 사유외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가 또 나머지 300억 중에 200억을 회장님을 빌려줘 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급금 잡히거든요. 이번에는 무려 54, 96에 54니까 이때는 54억만큼 보시는 것처럼 지급이자 송금물살인을 당하는 게 이 박스의 공식의 취지인데요. 공식은 되게 쉬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1에 기업회계의 이자 비용과 유사하나 세법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걸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가장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이거. 기업회계 이자 비용하고 세법의 지급이자는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이 10가지 종류가 있다면 이게 세법에서 지급이자로 인정되는 것은 4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 세로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금융리스, 그 다음에 금융어음 할인료, 차입금 회사채 사채에 대한 이자까지만 세법에서 지급이자로 인정되고요. 오른쪽 세로에는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으로 볼지언정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로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 성격이 없기 때문인데 현가할차, 현할자산가액, 운용리스, 그 다음에 상업어음 할인료, 연지급 수입이자, 구매자금 대출이자, 금융기관의 수신자금까지가 6개가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하고요. 좀 어려운 수준의 2차 시험 문제에서는 5번도 꼬아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주 2번 보시면 업무무관 적수죠. 요거 구하는 건데 업무무관 적수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들어가고 재평가 차익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이 들어가야니까 사후적으로 재평가한 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시가 초과 취득액을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500억에 샀어야 하는데 특수관계인한테 비싸게 700억에 샀으면 그냥 700억 그대로 올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주 3번 보시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적수라고 해서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데 기업회계 대여금 중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일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를 상계하고요. 단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이 너무 각각의 약정이 있으면 서로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주 4번 다음의 것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 산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9개 나오는 박스의 9개들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오죽 상대방이 불쌍하거나 아니면 실무에서의 관행상 빌려줄 수밖에 없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분자에 올리지 않는 것들인데 이게 나중에 부당행위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불러드리자면 1번 미지급 소득인 배당금과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이라고 해서 이거 회사가 개인이 안 내는 거 회사가 대신 내주는 소득세 대납액인데 이것도 가지급금을 안 보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2번 우리사주조합 이것도 가지급금 안 봐요. 3번에 금융, 가불 일시금, 그 다음에 4번에 경조사비 대여, 그 다음에 5번에 학자금 대여, 그 다음에 7번 역시나 입금 산입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페널티로 상해 처분한 것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대표이사 앞에 대여금 달아놓는 거 이것도 실무에서 100% 관행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냥 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라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급이자 송금물산의 설명 마쳤고요. 우리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문제만 18번하고 20번을 풀어드릴게요. 1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A의 17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시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물산입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은 버리라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 이자율 10%짜리가 5,000원이 있는데 얘는 보자마자 그냥 손불 한번 해줄까요? 그 다음에 5%짜리가 보다시피 5만원이 있는데 비고 보니까 사옥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4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건설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장기 재고는 안 되니까요. 그냥 사옥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만 손불하셔서 4만원. 대신에 얘는 소득처분이 뭐라고요? 소득처분 유보예요. 소득처분 유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짜리를 보겠습니다. 4%짜리. 4%짜리는 3만원인데 연지급 수입이자가 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이 연지급 수입이자는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회계 이자 비용일지 몰라도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를 안 보죠. 그 세무조정으로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세무조정으로 없애지 마세요. 제가 지급이자로 안 본다고 했을 뿐이지 부인된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다시 이 표가 재구성이 되죠. 어떻게 표가 재구성이 되느냐? 10%짜리 일로 날아갔죠. 사라졌죠. 그 다음에 5%짜리는 4만원 날아가고 5%짜리에 지금 만원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4%짜리는 연지급 수입이자가 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걔는 일로 날려보내지는 않지만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를 안 보니까 결국은 4%짜리는 얼마 남아있냐면 2만원만 남아있는 셈이죠. 맞죠? 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만원만 남아있어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지급이자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합계는 3만원만 여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이자는 3만원인 거 확정이 됐고요. 차입금 적수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를 구하셔야 하는데 어디 보자. 양가로 2번 주 A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5만원 빌려줬고 이게 적수가 1825만원이 나오니까요. 여기도 1825만원 결정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차입금 적수만 구하시면 됩니다. 차입금 적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 나와요? 20만원 나오죠? 한마디로 거꾸로 20만원에 5%가 만원 나온 거고요. 여기에 365일을 곱하니까 여기서 나온 차입금 적수는 7,300만원 나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똑같죠? 2만원을 4%로 나눠요. 그러면 원금이 50만원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50만원에 4%가 2만원 나오니까 여기에 또 365일 곱하면 이거는 얼마 나오냐면 이거는 1억 8,250만원 나오니까요. 결론적으로 2억 5,550만원이 차입금 적수로 잡히네요. 그러면 채 10%도 안 되는군요. 그러면 답이 2,000 얼마 나오죠? 2142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정답으로 총 47142 나오겠네요. 47142. 그러면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CPA 2010년 문제인데요. 꽤 수준 있는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2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5기 사업년도, 6기 사업년도의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양년도를 다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CPA 2010년 문제네요. 자, 보면 2014년하고 15년에 양년도를 다하래요. (14년이고) (15년이죠) (1) 차입금 관련 명세서 차입 목적은 사업용 봉사 건물의 신축, 은행 차입금은 8억, 연리로 8%, 그리고 차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입 기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근데 라에 보면
이자 비용을 월할 계산에 하래요. 월할 계산에서 2014년과 15년에 기업회계는 건설적인 자산 잡았어요? 비용 잡았어요? 비용 잡았죠? 우리가 손불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차입금 운용 명세서가 6억은 본사 사업용 건물 신축에 사용했어요. 잘했네요. 그리고 2억은 사업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일반 차입금 되나요? 특정 차입금은 6억만 잡히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본사 건물 신축 공사 기간이 9월부터 2월이네.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9월부터 2월까지밖에 안 돼요. 9월 1일부터 2월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노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기간인 요 기간만 건설자금 이자가 잡힙니다. 2014년은 4개월 잡혀야 하고요. 2015년은 2개월만 잡혀야겠죠. 그리고 주 2는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본사 건물에 대한 6기의 상각범위액은 500만 원이다. 이 갑자기 무섭게 이런 말이 왜 나오죠? 왜냐하면 15년도에는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이 완료됐으니까 더 이상 세무조정을 뭘로 하면 안 되죠. 이제 일반으로 하면 안 되고 얘를 다 즉시상각회계로 바꿔야 하니까 아마 그것까지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억) 곱하기 12개월분의 4개월 맞죠? 그냥 월하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자율 몇 %로? 8%로 빌려왔네요. 이렇게 해서 8% 곱하면 1,600만 원 나오나요? 예, 1,600만 원 나오고, 뭐 운용자금에 일시 전용했다거나 아니면 예치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유보가 나오겠습니다. 요건 어떨까요? 12개월분에 2개월만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는 똑같이 8%일 때니까 한마디로 이거의 절반 하란 소리죠. 800만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일시 예치라든지 운용자금 없으니까 바로 그냥 손불로 800만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800만원을 완공됐으니까 올해에는 무슨 문제로 돌려야 한다? 즉시상각 의제 문제로 돌려야 한다. 자, 그럼 이거를 회사계상으로 본다. 회사계상을 800만원으로 보고요. 문제에서 세무상 감비 한도를 아마 500 줬죠.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줄에 써있네요. 50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문제로 성격이 변질돼가지고 송금불산입에 300만원의 자산과 관련된 유보 잡아주면 된다. 좋은 문제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4절 마치고요. 5절 봐죠. 5절은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접대비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챕터죠. 접대비하고 기부금 둘 다 중요하지만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접대비도 기부금도 다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빈출유형 01에 접대비에 제가 3단계 접근법을 거의 다 요약을 해왔죠. 자, 3단계 접근법에 그냥 오른쪽 세로 박스 보시는 게 나은데요. 1단계에서는 접대비 해당액 구하셔야 하는데 접대비 한도를 못 구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한도는 3단계는 잘 구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접대비 해당액 5개, 첫 번째 회사 접대비 계상액, 두 번째 현물 접대비 차액, 이거 꼭 시험에 같이 나오죠. 세 번째 타계정에 잘못 계상된 접대비, 네 번째 접대비의 기속시기 문제 등으로 송금산입으로 더해야 하는 거, 마지막으로 접대비의 기속시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증빙이 없는 문제로 손불당하는 거, 5번만 빼는 거죠. 나머지는 싹 다 더하고 5번을 빼서 일단은 회사 계상 접대비 말고 접대비 해당액을 구해 놓으시고요. 이제 로마자 2번에 접대비 한도액 구하시는데요. 보다시피 12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400만원으로 올해 개정된 거 아시죠? 올해 한도 늘었습니다. 중소기업만 2400으로 늘었고요. 12분의 얼수 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수익금액 기준이라고 해서 일반 수익금액은 10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3 한 다음에 특정 수익금액도 10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3 하시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10%로 훨씬 한도를 줄여버리는 거 아시죠? 문화접대비가 2014년에 없어질 뻔했는데 또 3년이 연장돼가지고요. 문화접대비가 일반 한도의 10%를 넘기만 하면 문화접대비 한도를 더 얹어줍니다. 세무조정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0보다 크면 손불이요, 0보다 작으면 송금 산입을 해줄 수는 없네요. 109페이지 1번 내용의 1단계죠. 접대비 총액 확정에 반가로 1번 접대비에 포함되는 거 동그라미 1번 종업원단체가 법인인 경우에 복리시설비, 법인끼리 거래이므로 접대비죠. 종업원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회사 내 격리의 일부로 봅니다. 우리 회사가 노조 종업원단체에다가 밥을 사줍니다. 그럼 이게 종업원단체가 혹시나 법인화 됐으면 법인 대 법인끼리 거래니까 접대비, 그게 아니라 종업원단체가 그냥 법인화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밥 사주는 게 결국은 우리 회사 사람한테 밥 사주는 우리 회사 격리의 일부란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격리팀에 와서 일한다는 그런 격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 격리의 일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불공제액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 이거 접대비 포함되는데 시험에 참 많이 등장하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 불공제액 잘 기억하시고요. 3번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중 거래관계 개선 목적 포기, 가로 열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 채권 회수에 따른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일부 포기였으면 나머지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일부 포기한 거라면 대손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포기를 통해서 상대방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하면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 불포함인데요. 사적 용도 지출액 당연히 불포함이고요. 판매 장려금은 아까도 문제 나왔는데 사전 약정에 있이든 없이든 얘는 접대비 성격은 아니죠. 그냥 일반 송금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광고 선전 목적의 불특정 다수 대상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등은 전액 송금이 되는데요. 그게 돌아가는 사람한테 막 돌리는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만 증정을 한다면 연간 3만 원 이하 시 전액 송금 인정이 가능하고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고 건당도 만 원을 초과할 때만 접대비 잡히니까요. 건당 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부채나 수첩은 1년에 특정인한테 5만 원 돌리든 10만 원 돌리든 그냥 다 광고 선전비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현물 접대비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순당이 백세주로 거래처에 접대하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제가 국순당 감사했었거든요. 국순당 백세주 아세요? 그거 참 거래처에 많이 접대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인회계사 하면서 이거 참 많이 먹었습니다. 꼭 감사하고 끝나는 날 트렁크에다가 한가득 백세주를 딱 실어다 주면 집에서 참 많이 먹곤 했었죠. 제가 먹지는 않고요. 부모님 드리고 했었는데 이걸 현물 접대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양가로 3번부터 먼저 보자. 귀속시기 확인이라고 해서 접대비는 다른 일반적인 회계학의 대원칙과 함께 발생주의로 가고 있는데 가로 열고 미리 참고하라고 기부금은 현금주의라고 제가 써놨죠. 이건 간단하니까 우리 그 위에 나오는 현물 접대비 보자고요. 현물 접대비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국순당이 장부가 원가 200원, 한마디로 백세주 하나 만드는데 200원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시가 300원의 백세주를 거래처에 증정하고 시가의 10%인 30원의 부가가치세도 거래처에 부가세를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납부한 다음에 접대비를 케이스 1 장부가로 잘못 처리한 경우 케이스 2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만드는데 200원 들어갔고요. 거래처나 이런 데에 시가 원래 300원짜리를 그냥 공짜로 접대했다고요. 그러면 원래 접대를 하더라도 10% 매출 세금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죄송한데요. 매출세액 30원만 주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국순당에 부담하셔야 하는데 시가 300원과 매출세액 30원까지 총 330원을 접대비로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답인데 얼마나 엄하게 회계처리 해놨을까요? 자, 첫 번째 회계처리 1을 보세요. 뭡니까 이거? 제품 200원 없애는 건 잘했고 접대비 200원은 아니죠. 300원 잡았어야 하는데 200원만 잡았네요. 그래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10% 매출부가세 내는 건 알았는지 VAT 매출세액을 30 잡고 있고 접대비 30을 잡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지금 뭘 안 잡았냐면 접대비를 300 잡았어야죠. 그래서 T를 보시면 제품 200원을 300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품 200원에 잡수익, 말도 안 되는데 접대하면서 수익 나왔대요. 잡수익을 100을 더 잡고 차변에도 접대비 200만이 아니라 100을 더 잡아서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이 없죠. 맞죠? 자, TA 세무조정 보시면 원래 입금산입 수입 100에다가 송금산입 접대비 100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소위 그냥 손익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자산부채 건들지도 않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버리고 있고요. 단
연말 접대비 세무 조정할 때 접대비 총액에 100을 더 얹으셔가지고 접대비 총액을 계산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류 보시면은 얘는 좀 더 복잡한데요. 접대를 300을 잘 잡긴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대변에 웬 매출액을 잡았습니다. 매출액 잡으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VAT 매출세액 30 잡고 접대비 30 잡고요. 제품 원가 200 까시고 매출 원가 200을 잡고 있습니다. 세법은 또 잘했는데 매출액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매출액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금방 왼쪽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제품이 없애고 접대비 200 잡고, 그 다음에 수익, 그 시가가 300이니까 수익 100 잡고 접대비 100 잡고, 그 다음에 VAT 매출세액 30에 30 잡습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면 싹싹싹 지워지고요. 매출 200 늘려하고 원가 200 늘려야 하는데 이것도 생략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고, 단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300을 차감합니다. 왜? 우리 한도 계산할 때 매출액 대비 1000분의 2, 1000분의 1, 만분의 3이잖아요. 그때 지금 이 300은 나오지 않은 매출액을 기업회계가 잘못 잡은 거니까 세법에서는 이 300을 뺀 다음에 그 한도를 제대로 계산하는 뜻입니다. 넘겨보시면 2단계의 증빙불비 접대비가 있죠. 양가로 1번 증명서류 이외에 증명 수취할 때죠. 10,000원 초과하면 직부인으로 전액 손불인데 첫 번째 간이형 수중, 두 번째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안 돼요. 원래 다른 비용은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될 수도 있는데요. 요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만 가능하죠. 그 다음 땡마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한마디로 이거 카드깡이나 위장 매출전표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직부인 당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법정 증명서류 수취 의무 배제 대상이라고 해서 이거 중요하죠. 거래 실질상 법정 증명의 사용이 불가능한 아래의 접대비는 접대비로 봐서 일단은 한도 계산은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손불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일단 직부인은 안 당하고 3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자사생산 현물 접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로 접대하고 상대방한테 영수증도 받아오기도 그렇고 10% 부가세 받아오기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채권 포기 등 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명을 구비할 수 있는 접대비.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객관적인 적격 증명 구비가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A는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 외에 현금 외에 다른 지출산이 없어서 법정 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운 해당 구계 지역의 접대비. 그 다음에 B 보시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수취 의무 무조건 대상은 아니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증빙 관련 세무조정 요약, 이거 소득 처분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아예 증빙이 없으면 대표자 상여 페널티죠. 두 번째,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상여는 아니고요. 기타 사유출로 밖으로 카드 금액이 빠져나갔으니까 기타 사유출. 3번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용도의 접대비라면 손불에 상여할 수도 있고 배당할 수도 있는데요. 뭐 주주가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 접대를 쓰면 그때야 배당이니까 일반적으로 배당보다는 상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법정 증명서를 미수치하면 건당 10,000원 초과하면 손불이요. 건당 10,000원까지는 세무조정이 없죠. 옆 페이지 111페이지에 접대비 한도 계산이죠. 접대비 한도 계산은 이 정도 되면 다 하실 거예요. 박스에 보시면 1200이나 중소기업 2400 곱하기 12분의 월수.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수익 금액의 적용률 10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3. 요새는 트렌드가 이 표를 주고 있죠. 곱하기 적용률의 마지막에 10%. 곱표시 1번, 이거 수익 금액은 기업회계 매출액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단사업 매출액도 포함하시고 매출액이 아니라 기타 수익이지만 특이하게 반제품하고 부산물 매각대를 꼭 특이하지만 표현시킵니다. 제외에는 이외에 대부분 것들이 제외죠.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 목적사업 안의 임대료, 간주 임대료 뭐 등등이 다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꽃표시번 적용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굳이 뭐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꽃표시 3번, 여기서 특정 수익 금액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 금액을 말하고요. 사업연도는 1월 미만은 올림 절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가로 이번에 문화접대비 한도는요, 미니멈 문화접대비하고 일반 접대비의 한도의 10%만 넘기지 않은 조건에서 문화접대비 인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올해 잠깐 약간 개정이 됐죠. 일단 2017년까지라는 게 개정됐고요. 두 번째,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동그라미 1번 끄트머리에
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을 거래처하고 같이 사가지고 문화예술을 뭐 보러 가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문화접대의 범위에 다 포함되는 걸로 올해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12페이지에 4번의 기타 문제 자산 계산 접대비인데요. 우리 내용을 보시면 접대비가 비용과 자산 등에 계산된 경우 아래 순서대로 접대비 한두 초과액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 계산분, 그 다음에 건설적인 자산 계산분, 그 다음에 고정자산분, 비중고, 비중 높아요. 이거 비중고, 물론 2차 시험에서 비중이 좀 더 높죠. 1차보다는. 그래서 비중고 순서대로 비용 계산,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고정 자산의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 밑에 예를 보시면 이제 자산 계산 접대비가 무슨 말인지 써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회사가 연중 100의 접대비 계산했는데 45호는 영업사원이 판관비로 55호는 종로 건설 현장으로 지출했고요. 한도는 30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100 썼는데 30밖에 인정 안 되니까 일단 손분 70 잡아요. 손분 70. 그리고 한도 초과를 누구부터 구성시킨다? 첫 번째 비용 계산한 거. 이거 45원이죠? 이건 비용 계산한 거 부인만 되면 되니까 또 건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5원이 이제 종로 건설 현장인데요. 얘는 70원을 제일 밑에서부터 처음에 45원, 55원 구성하고 그 다음에 45원이죠. 판관비 45원. 45원 구성하고 그 다음에 남는 25원만 자산을 건드려야 하니까요. 해답해 보시면 일단은 손불에 한도초가 70 하는 건 맞고요. 송금산입에 25에 마이너스 25까지 해서 향후 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만 또 쉬었다가 계속 113페이지의 문제를 풀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